자, 글천개 브랜드 발전소 글천개입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 대표님들에게 브랜딩 해주고 매출 좀 올려주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그맣지만 교대 사옥으로 확장 이전도 했어요. 매출은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소소하게 기념하고자 그리고 이제 감사도 드리고자 한 10분 초대해서 마케팅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고 어떤 영업도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글천개 카페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댓글에는 달아놓겠습니다. 저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저희 팀을 꾸린 거예요. 팀 빌딩을 한 거죠. 저는 제 글과 마케팅 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못했거든요. 그렇게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잘 됐어요. 제 문제는 뭐였냐면 내 분야의 전문성은 있었는데 마케팅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매년 10억 벌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즉 목표는 있는데 달성은 못하는 상태. 우리 인류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문제, 대책 다 있어요. 목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빠진 건 대책이었죠. 정리하면 저는 목표는 10억이었는데 그걸 달성할 마케팅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대책이 없었거든. 지금은 그 멀어 보이던 그 목표액이 서너 달이면 이제는 달성하는 수준은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어중이 떠중이 아니고 방송사 출신 메이저급 전문가들, PD님들, 기획자들 그리고 핵심 멤버로는 전부 경력 10년 넘는 작가 이런 멤버들로 구성이 됐어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노하우와 그 다음에 팀 전문성을 가지고 상대방도 잘하게 도와드렸더니 마찬가지로 다들 더 잘 돼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중입니다. 오늘 잠깐 집계한 이번 달, 그러니까 2024년 6월과 7월에 나온 조회수만 보면 이렇게 590만회, 120만회, 84만회, 960만회, 36만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조회수는 단순히 인간들의 자극 또 쾌락을 추구하는 지금 세상 특성상 예능이나 AI, 국뽕 같은 채널들이었다면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전부 브랜딩 영상이라는 점, 그걸로만 뽑아낸 조회수라는 점입니다. 이 조회수 한 개 한 개, 말하자면 영상 한 개 한 개, 이게 누구한테는 5만원 가치인데 누구한테는 2천만원짜리 가치도 나와요. 저희 고객사 영상 한 개가 갖는 가치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기도 합니다. 고객사도 다양해요. 만원짜리 국밥부터 7만원짜리 레깅스, 50만원짜리 캠핑용품, 500만원짜리 산부인과, 변호사, 2천만원짜리 제조업체 등등 되게 많거든요. 조회수가 이분들이 만회만 돼도 매출 5배, 10배씩 껑충 뜁니다. 이 정도 파오면 한순간 반짝 매출이 아니고요.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사업이 건전해지는 거죠. 이게 저희 고객사 조회수가 말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분들은 빼고요. 만약 내가 자사몰에서 10만원짜리 안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내 사이트로 한 달에 100만 명이 신규로 더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얼마 더 벌 것 같으세요?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 저 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네 사업 홍보하냐? 천만의 말씀. 지금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계신 그분들 위해서 분명 이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상업적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매출을 만들었는지 노하우를 밝혀서 그 본질만 알려드리려고 할 뿐이니까. 그런 분들께 10년 넘게 제가 현업에서 똥밭을 구르면서 5억 10억 넘게 학원비 쓴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팀이 중견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 자영업 수준에서는 전부 적용되는 매출 상승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걸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영업 대표님들 그리고 안경이나 캠핑용품 같은 제조업체 이런 분들 어설픈 블로그 포스팅 하지 마세요. 인스타도 그러고 CR도 안 먹힙니다. 이분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당장 매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마케팅이 필요해요. 마케팅 활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린 세 가지 뿐이잖아요. 첫 번째, 내 사업 광고, 그 다음에 내 브랜딩, 그리고 매출 증대. 특히 내가 돈 주고 어떤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면 그 돈 낭비,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또 항변들 하세요? 아닌데요? 지금 활동하는 저희 업계 선도업체는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인스타도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면 어차피 이 영상 이해 못합니다. 저도 10년 걸렸는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자사몰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즉 자체 유입을 만들 힘이 없는 거죠. 유입이 없는 거야. 선도업체는 있는 거고 그 차이는 여기서 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불경기라도 서울은 부동산 거래량이 활발해요. 지방은 없고 서울만 유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사몰에서 매출 최소 수억 이상 나면 모를까? 안 나면 이분들은 자기 고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누군지도 몰라. 더 나아가서 고객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뭘 팔아야 더 잘 될지조차도 몰라요. 어디 조금 입점하고 어디 조금 콜라보 이 정도예요. 가늠이 안 되는 상태니까 마케팅에 돈 1억 써도 마케팅 직원 심지어 뽑아다 놔도 매출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들께 감히 무조건 사업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브랜드 먼저 만들 거. 두 번째, 그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거.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해도 매출이 안 나온 겁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만 선행되면
그 뒤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꾸준히 활동만 하면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도 매출이 늘어나요. 그전에는 같은 방식을 썼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즉 순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기 시골에 쓰러져 가는 식당이 있어요. 한편 그 근처에는 또 아주 외관상 번듯하고 손님들이 많이 가는 그런 체인점 식당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디 가시겠습니까? 일부러 쓰러져 가는 여기에 가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식중독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겠는데 우리 가족들도 같이 갈 건데,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훅 그러네? 야, 저기 저 쓰러져 가는 식당 봤냐? 저기 할머니가 50년째 운영하는 곳인데 낡긴 했어도 청국장 맛집이요. 끝내준다고 소문난 집이라니까. 자, 이 말 들으면 어떨까요? 이 집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내가, 그 근처에 도리어 깨끗해 보이는 곳에 가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허름한 집으로 한 번은 가게 되겠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소문났다는 그 맛을 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허름한 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 누군가 그 집이 좋다고 말해줘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사람들은 그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단지 내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 그 자체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1단계 내 브랜드 먼저 만들어 놓고, 허름하든 처음엔 허름하겠지. 그 다음 2단계 내 브랜드를 이제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런 내가 변호사일 수도 있겠고, 의사일 수도 있겠고, 정책자금 전문가일 수도 있겠고, 영업일 수도 있겠고, 맛집 사장, 제조업체 대표, 시공업체 사장 있을 수 있겠죠. 자영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까놓고 말해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 볼 수 있어요? 정말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차별화 못합니다. 맛은 또 어떻지?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요. 누구는 매운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때요? 인테리어로 차별화하려고 하고, 뭔가 유행한다고 하면 트렌드도 한번 쫓아보고, 인스타도 넣어보고, 기능도 더 추가해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급 과잉이고 수요는 한정돼 있어요. 제로섬입니다. 사람들은 차별화나 탁월한 기능에 빠져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곳에 갈 뿐이야. 모르면 안 갈 뿐이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가 찾는 게 있는데 그게 마침 거기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고, 그게 긍정적일 때 거기에 간다는 의미, 이게 전부야. 이 한 줄이 모든 마케팅 지식 중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희 고객사한테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걸 알면 사람들이 왜 구매한지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니까.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그 행동을 점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갈급한 분이라면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분명히 마케팅 전략으로 글을 쓰시거나 또는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만드실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훅 들어와서 미친듯이 구매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내 블로그 포스팅이, 내 인스타가, 그리고 내 영상이, 즉 내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매출로 연결이 안 됐다면 내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부정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인식도 안 됐고 왜 좋게 봐야 되는지도 설명이 안 된 거죠. 대치동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아이돌 교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실보다도 그럼 왜 사람들이 그 비싼 걸 그렇게들 못 사서 줄 서서 안 다닐까? 그건 또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인간 심리를 아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내 사업 성공을 만드는 유일한 대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목표, 문제, 대책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저 엄마들이 그 브랜드를 좋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답이에요. 앞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좋게 만들었는지 나도 그것만 파악하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죠. 내 분야에 맞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처럼 1등 된다는 거 아닙니다. 1등은 어려워요. 안 돼.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들인 비용과 노력을 왜 무시합니까? 이거 교만한 거지. 아니 멍청한 거지. 저는 그랬어요. 다만 2등은 노력하면 됩니다. 좋은 인식만 주면 매출 같은 나머지 요소들은 부가적인 거니까 따라와요. 내 브랜드를 모르고 또는 내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다면 사람들은 절대 구매 안 합니다. 이것만 본질.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안 변했다는 그 점이 정말 다행이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상어로 태어나면 상어로 죽고 개로 태어나도 개로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노숙자도 되지만 대통령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 자체는 상어나 걔랑은 다른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는 거 똑같아요. 본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심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를 알면,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구매라는 행동, 그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이유만 알면 우리가 마치 영화 What Women Want처럼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인간이 행동하는 그 동기를 점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전달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내 브랜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강조드리고 있죠. 당장은 업계 선두에 비해서 초라해서 그래서 허름해 보여도, 즉 부서져가는 아까 그 식당 갔더라도 나는 평균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초창기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아예 모르거나 부정적입니다. 왜? 관심 자체가 없는 것도 부정적인 거죠. 노관심, 최악이죠. 사람들한테 내 브랜드가 정말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점만 상대방이 갈급하게 원하는 그 점과 이렇게 연결해줘서 알려주기만 한 브랜딩도 끝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령 사람들이 PT쌤한테 왜 월 200, 300 냅니까? 왜 산부인과 가고 왜 개인회생 변호사님 찾아가죠? 내 허리 통증 치료하려고, 질병 치료하려고 내 이득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인간이라면 원할 수밖에 없는 인간 10대 가치에 모두 들어있어요. 인간 욕구, 욕망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내 사업에 적용만 한다면 매출은 이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해도 발생하고 때로는 폭발적 우상향이라는 운도 따르게 돼요. 저희 사례 중에 직원 월급 한 명 것도 못 주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 1,000만 원 주는 직원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도 봤습니다. 이분 5억 넘게 벌고 있고요. 월이에요, 월. 어떤 분야도 막론하고 이런 사례는 되게 유사했어요. 인간이 인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그래서 이 10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점이고 남들 어영부영할 때 그래서 노력도 하고요. 고군분투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돈도 많이 내요. 물론 더 많은 가짓수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10대 가치는 평범합니다. 이걸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책, 어떤 강의, 어떤 경험을 해도 이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자기 사업과 자기 마케팅 활동 그 체질 자체를 바꿀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 이게 되면 사람들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숨은 동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이 그 동기, 즉 욕망, 욕구 같은 걸 점화시켜서 스스로 개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도 혹은 어떤 광고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즉시성, 매출이 즉시 일어나는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았으면 그걸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돈 낭비할 확률, 내 사업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해서 치러야 될 그 엄청난 비용들을 다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즉 방향성이 건전해진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0억 레깅스를 샀다면 그 구매 행위 자체는 뭐예요? 어떤 의미도 없지. 필요하니까 산 거지 이게 일반인까지의 생각인 거예요. 사업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동기였고 그 욕망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사업가라면? 마케터라면? 그럼 그 사람에게 레깅스를 파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가지고자 했던 거 뭐죠? 근원적으로 힘, 파워, 내 주도적인 삶, 내 인생 지금보다 상향시키고 싶다는 그 욕구를 사는 거지. PT샵에 300만 원 내고 등록하는 이유도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래 전에 비싼 정장을 사는 것도 비싼 차를 렌탈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 아닙니까? 총 10가지 인간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 사업에서 어떻게 쓸지만 고민하는 게 이제는 마지막 숙제입니다. 여러분 분야 전문가는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분야의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결국 눈치 빠른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 댓글들 이런 거 많이 보시겠죠. 이제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 심리를 알 수 있는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 또 그거고요. 이 분야로 직원을 뽑는 거는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냥 단순 조사는 아니에요. 그걸 수집해서 내 노트에 전부 적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고객들의 문제점을 마치 나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빙의해서 내 글과 말로 떠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수도권 같은 유입을 만드는 거죠. 이걸 깨닫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형외과에 간 환자한테 절개술과 비절개술의 차이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떡하죠? 고객들은 도망가지.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인간 욕망을 이해한 분이라면 어떤 시술 방식이 당신한테 덜 아픈지, 뭐가 더 흉이 덜 지는지, 뭐가 더 추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이제 어떤 방식이 후유증이 뒤에 덜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업계에서 기본 아닙니까? 팔아먹고 싶을 텐데 그럼 많이 팔려면 내 욕심은 버리고 상대방 욕심만 충족시켜주고 하면 게임 끝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태하고 있습니다. 잔소리 또 하나, 싼 마이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가치를 높이세요. 가령 자기 얼굴 성형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500이고 여기 250이래. 그럼 여러분 싸니까 250으로 갈 거예요? 내 얼굴? 싼 마이로 갈 거야?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 홈페이지 디자인 좋게 만들려고 그런 거 사려고 온 사람일까? 자기 사업 매출을 높이려고 자기 온라인 마케팅 도구를 찾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에게 가격 비교나 해주고 기능 설명이나 해요.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보세요. 매출 상승시켜주는 홈페이지 만들어준다고 써놓는 거잖아. 그게 기본이잖아요. 업계 기본. 자, 인간이라면 이렇게 추구하는 10대 가치 그 10가지 요소 이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잔소리. 이쯤에서 욕하고 다 나가실 것 같은데 이런 아웃라인이 먼저 잡혀있는 상태에서 설득의 심리학 책도 읽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같이 고전 하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이런 마케팅 책 또는 동기부여 책들 니체, 쇼펜하우 이런 책들 읽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독서에 따르는 거짓 충만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자기 사업에도 그제서야 적용하는 그 포인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장 같은 밑바닥이 있고 나서 그때 그 책을 읽으면 전부 돈 되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 저는 그 이상은 허용이라고 봅니다. 돈 버는 데만 있다면 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 자극적인 거 찾고 싶다. 쾌락을 쫓고 싶다. 남들이 못하는 걸 성취해내고 싶다.
힘, 파워, 권력을 갖고 싶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 다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 자비심, 선행 이런 거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보편적인 가치,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은 10가지 가치를 이런 걸 이루고자 삽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중 몇 가지만 설명하고 빠르게 마칠게요.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19금도 있어서 18세 미만은 지금부터 나가세요. 하긴 여기까지 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첫 번째, 주도적인 삶. 사람들은 구속되고 간섭받을 때 가장 행복할까?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 간섭받고 구속받는 게 어떤 건지, 내 몸이 편한 거, 내 마음이 편한 거,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거, 내 인생을 꾸리는 거, 펼치는 거, 이게 인간이라면 바라는 삶이지. 이 동기를 건드려 주세요. 자기 분야에서 이런 동기를 건드릴 만한 요소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문신할까 말까, 쟤랑 사귈까 헤어질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그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제발. 일단 쓰기만 해도 이런 것들을 기존 표현보다는 100배는 더 매출이 날 겁니다. 글이든 영상이든. 두 번째, 성취. 내 역량을 증가시키는 거지. 여러분 공부할 때도 게임할 때만큼이나 도파민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이 공부가 좀 되잖아?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향 이동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 이걸 다 알거든.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라 아무나 하진 않아요. 하다가 다 포기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자격증 시험 합격하는 거, 시합에서 승리하는 상대방을 죽사발내는 거, UFC 이런 거. 지금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취에 포함돼요. 런던 택시 기사분들 뇌를 찍었더니 일반인보다 해마의 크기가 훨씬 컸대요. 왜냐면 그 복잡한 영국 도로들 전부 외우고 다녀야 되니까. 인간 뇌는 이렇게 개발됩니다. 그리고 강화되고 좋아집니다. 직업에 관계없어요. 학원이나 헬스장, PT, 요가, 필라테스, 각종 교육, 강의, 전자책, 에듀윌 이런 것들이 후천적 학습과 습득에 의한 성취를 욕구하고 욕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나온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권력. 힘의 습득, 이거 물리적인 힘도 포함되긴 한데 알통이 있나? 구체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비용을 절약했거나 그런 힘이 있는 거지. 또 높은 직책에 올랐거나 포르쉐 같은 고급차를 몰고 다니거나, 그리고 또는 거지 같은 아주 빠았던 외모였다가 이제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얼굴 좀 바꾸고 또 이렇게 멋진 외모가 된다면 그것도 큰 권력을 얻은 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강남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형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여성분들 피부부터 하체 성형까지 그 부분이 있죠. 뭔지 아시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이혼하는 많은 분들의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좀 성교통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40세, 50세 넘어가면 이제 인간의 여러 기능들이 퇴화되니까 관계시의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지. 이런 분들한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사 선생님이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여자 3명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성형해 다른 사람 됐지, 가슴도 성형해 또 다른 사람 됐지, 또 밑부분도 성형해서 완전 다른 사람 됐지. 엄청나게 신체 기능을 아주 매력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그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야.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몰랐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나? 이 정도면 힘이지, 권력이고.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한 거니까 전에 없던 파워가 생긴 거죠. 이건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이런 인간 동기를 건드리는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단순히 1+1이에요 이런 개똥 같은 1차원적 마케팅은 이제 피합시다, 제발 좀. 그 네 번째, 안전 욕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왜 매일 세탁합니까? 엄마들 등골 휘는데. 근데 기꺼이 합니다. 왜? 애들한테 깨끗한 옷 입히지 않으면, 청결한 환경에서 애들이 놀게 하지 않으면 어때? 피부병 나고 냄새 나고 병 나잖아. 그리고 내 신체의 건강, 냄새 나는 더러운 환경 이런 데서 당연히 벗어나고 싶지. 깨끗한 데 살고 싶지.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어떻든 공기청정기도 두고 아이들 갤럭시 워치도 사주고 이런 거잖아. 이게 단순한 구입입니까 이게? 인간이라면 응당 느끼는 안전 욕구라는 거예요. 그 뒤로도 어떻습니까? 쾌락이 있죠. 그 욕구 자체를 건드는 거 아주 좋겠죠. 인류사상 최고의 산업은 쾌락이니까. 그리고 자극도 있죠. 심리적 자극, 감각적 자극이 있는데, 심리적이란 비키니 솔직히 좋잖아. 그리고 연예인도 있고, 국뽕 채널도 있고, 충격적인 장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친환경, 지구보호, 파타고니아, 친환경 연료, 아리백, 그런 것도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시작인 거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이걸 왜 쓰느냐라는 걸 그걸 깨닫는 거죠. 바로 사람들은 이런 동기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걸 왜 구매했지? 그 동기를 파악한 다음에 사람들이 가진 그 10대 가치와 연결해서 기획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시장 조사하러 간다고? 너 매출 겁나 오르겠는데?